자, 여러분 28페이지 요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걸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표준, 요 과표라고도 하죠. 과세 표준, 과표라고 하는데, 요 과표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과세 표준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율이라는 걸 구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요 과세 표준, 과표 결정하는 과정이 어렵지. 과표 결정되면 법에 정해져 있는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그럴 때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면적, 몇 제곱미터 면적 또는 건수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를 종자죠.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고, 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이렇게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양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종량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눌 때, 종가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종가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 자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세율을 계산합니다. 자,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액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고, 재산세나 종부세는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고,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금액 곱하기 세율 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이 이렇게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죠. 종가세입니다. 대부분 조세. 근데 종량세인 세금들은 어떤 거냐면, 먼저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요게 이제 종량세인데요. 말소등기, 무슨 말소등기라거나 저당권 말소등기, 임차권 말소등기하거나 또 변경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한다거나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한다거나 이렇게 말소등기나 주로 변경등기 같은 애들이 이렇게 일부가 종량세인데, 보세요. 말소하는 건당,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합니다. 6,000원이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말소등기, 변경등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액과 금액으로 세금이 표시되면 이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이 일정한 비율로 표시돼요.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율세율,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정율세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율세율. 이렇게 양에 따라서 건수, 양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표시되면 이것을 우리가 종량세라고 하고,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되죠. 일정한 금액의 세율은 꼭 몇 프로, 백분율로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의 세율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 건당 6,000원 이렇게 종량세 적용되고, 자, 보세요.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 적용되고요. 종량세일 때는 정액세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 있죠. 아까 지역자원시설세, 찌찌, 목적세에서 나왔었죠.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부가 또 종량세입니다. 그냥 몰라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할 때 그 컨테이너 세는 단위인데 1TU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돼요. 얼마인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전력 1kW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종량세잖아요. 양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니까 뭐라고요? 종량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인지세 같은 세금,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인지세 같은 것도 그래요.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니까 자, 종량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종량세 적용되는 세금, 등록면허세에서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지역자원시설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인지세 같은
같은 세금들이 이제 이렇다는 것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28페이지입니다.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의의어 줄글 필요가 없어요. 예.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저쪽 동네에서 나를 오늘 아까 내가 말을 헛나가고 그런 게 누구야 저 나비 넥타이 오늘 빨간색 맸다 그래가지고 돌잔치 왔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강의하면서 초록색을 맬 걸 잘못했어. 내가 오늘 주머니에 나비 넥타이를 2개를 딱 놓고 왔거든.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빨간색. 그런데 게다가 오늘 3월 첫 주 새봄이니까 강렬하게 빨간색으로 해야지. 빨간색 딱 맸더니 진짜 돌잔치가 뭐야. 자, 그래서 파란색 맬 걸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랬잖아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잘 보기나 해. 자, 봅니다. 28페이지 보시니까, 의의를 한번 봅니다.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수량, 면적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탕세 박스에 보니까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 세액을 구할 때요. 자, 가액이 과세 표준으로 표시되면 종가세고, 이럴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죠. 100분율로 주로 몇 프로.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률세. 수량, 면적 등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되면 종량세라고 하고, 이럴 때는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되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 정액세율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가로 2번 종가세 의의 자, 줄글 필요 없이요.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되는 조세인데 29페이지에 세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냐? 종가세입니다. 종량세 적용되는 세금이요. 의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하는데 국세에서 인지세, 문서 한 통당 얼마 말씀드렸죠? 자, 지방세에서 등록면허세요. 그래서 말소등기 무슨 변경등기 같은 거 할 때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되고 또 지역자원시설세 전력이 1kW당 얼마, 물 포올리는 1입방제곱미터당 얼마, 자 컨테이너 1TU당 얼마 이렇게 계산되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도 종량세라는 것만 한번 짐작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줄은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밑줄이야. 자, 그 다음에 세율에 따른 분류는 나중에 요거 어디서 하냐면 이제 세율 강론 들어가서 합니다. 넘어갑니다. 30페이지. 그래서 3, 4월 달 공부가 되면 5, 6월 달에는 핵심 정리 그래서 각 세목별 이 세율 비교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 세금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5, 6월 달에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비누, 비누 하면서 정리해 드려요.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중요하죠. 그래서 독립세, 부가세인데 어떤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독립세라고 하는데 독자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세목에 예가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다 독립세입니다. 꼭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가세라는 것만 잘 아시면 되는데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인데요. 이게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해서 이 부가세 세목들 있잖아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목은 다 독립세고요. 부가세 세목은 얘네들이 그래요.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가 있는데요. 이 교육세 아까 교교농 목적세에서 봤었는데요. 이 교육세는 본세로 하는 그 교육세가 본세로 하는 세금은 다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세금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세는 몰라도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아까 교교농 목적세였죠. 이 농어촌 특별세는 자 목적세이기도 하지만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예요. 독자적으로 농특세만 징수할 수 없고요. 항상 어떤 세금 받을 때 그냥 바늘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그런 세금입니다. 농특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그래요. 지방교육세. 예, 지방교육세 아까 찌찌 목적세였었죠. 목적세인데 자, 얘 또 부가세인 세금이기도 합니다. 독립한 세금 부과해서 받는. 그래서 독자적으로 징수 못하고 항상 어떤 세금 받을 때 부과해서만 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를 참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실생활에서는 줄여서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신고 얼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부가세를 줄여서.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지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아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과세주체가 특광시군이었습니다. 나머지 지자로 시작한 애들, 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나머지 지자로 시작한 애들은 특광도가 과세주체였고 지방소득세만 과세주체가 특광시군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방소득세요. 얘는 개인지방소득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법인지방소득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 아까 얘기했어요. 자, 어떤 세금이냐? 지방소득세는 자, 예, 특광도가 아니라 특광시군이 과세주체인 세금이었고, 그 다음에 이 지방소득세는요, 얘는 어떤 세금이냐면 독립세예요. 얘가 몇 년 전까지는 부가세목이었어요. 그래서 부가세목이어가지고 얘가 부가세목이어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거 받을 때 소득세나 법인세에게 10%로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자, 근소세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세 같은 거 낼 때 근소세 10% 지방소득세 내고 양도소득세 같은 거 소득세 낼 때 소득세에게 10%로 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부가세를 골라라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부가세라고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예,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인데요. 이제 자, 몇 년 됐습니다. 독립세인데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떤 거냐면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든가 근소득세라든가 이런 거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 계산되면 그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그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정도의 세율로 해가지고 지방소득세 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해서 여전히 우리가 함께 소득세를 낼 때 얘도 함께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 우리가 소득세를 낼 때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는 하고 있지만 예, 부가세로서는 아니고 뭐라고요? 독립세로서 그렇습니다. 우리 납세 의무자 입장인 우리 입장에서는 뭐 똑같습니다. 부가세였을 때든 독립세였을 때든 뭐 똑같이 우리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 징수의 어떤 그 국가적인 입장에서 징수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얘들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자, 어떻게간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런 거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역시 또 함께 자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 독립세로서 그렇습니다. 어떤간에 법인지방소득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시험에 관계가 있는데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내용이 소득세법에 엄청나게 많은 그 규정들을 대부분 준용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이 내용이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양이 엄청 많이 법령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진 않을 거고 혹시라도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나왔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의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소득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다 되는 거고요. 어떤간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하여튼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거. 과세주체는 특광시군이라는 거.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하고 예,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얘네들은 여러분이 항상 보실 때 뉘집 자식이냐 이걸 좀 항상 떠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 입구에서 큰 나무 아래 정자가 있고 그 정자에 그 마을에 어른들이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의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고도 쌩까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합니다. 감나무집 셋째 아들 저거 싸가지 됐다셨구나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봅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면 항상 뉘집 자식이냐를 떠올려야 돼요. 뉘집 자식이냐면 국세고요. 얘는 교교농 목적세고요. 자 목적세고 조세 수입형별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부가세입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립니다. 자, 농특세는 뉘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따라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냐면 얘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찌찌 목적세고요. 또 그 다음에 얘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고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자, 농특세 다시요. 뉘집 자식이라고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얘네들 세목들을 보는 순간이요. 자, 그러면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부가세 양가로 2번 다른 조세 본세에 부과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하는데 그 본세 납세 의무자가 본세를 내면서 자 얘들 부가세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냅니다. 그럴 때 이 표 있죠?
부동산 관련한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 여러분들이 별 표시를 하고, 자, 반드시 우리가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일단. 자, 왜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내도록 했느냐. 이런 거 이유 따질 필요 없이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 본세목과 부가세 짝을 바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몇 프로 세율로 농특세가 부과되고 몇 프로 세율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지를 다 알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세율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세목들에 대한 강론의 내용들이 다 좀 머릿속에 틀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까지는 어떻든 이번 수강까지는 부동산 관련 본세목 5가지와 그 부과되는 부가세목이 어떤 건지 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 제목이 밑줄이고요. 거기 또 꼭 표시되어 있죠. 지방교육세 밑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문제는 취득세를 낼 때 모두 함께 낸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도 함께 냅니다. 부가세로서. 몇 프로 세율로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냐는 나중에 배웁니다. 또 감면세, 오른쪽 보니까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조세. 그래서 우리가 감면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감면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자, 농특세가 감면받은 세액이 몇 프로? 20%로 또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농특세, 요거 이제 표준세율을 2%로 정해서 산출한 세액의 10% 농특세만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자, 표준세율을 2% 중에 산출한 세액의 자, 10%로 농특세도 부과되고, 또 감면받은 세액의 20% 요 계산해가지고 합한 게 농특세, 뭐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등록면허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가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다만 감면받았을 때, 등록면허세를 예외적으로 감면받았을 때는 또 거기 오른쪽 보니까 모두 부과돼?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자, 농특세가 또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되고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또 취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뭐만 부가세로 부과돼? 지방교육세만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31페이지 재산세 부가세를 썼고 꼭 표시고, 지방교육세만 밑줄이요. 지방교육세, 일단 지방교육세. 자, 밑줄입니다. 재산세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자, 농특세가 감면받은 세액의 20% 부과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감면받았다고 감면세액의 20%로 농특세 부과된다. 이거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해당 사항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또 역시 밑줄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가세목으로 부과되는데, 역시 얘도 또 종부세를 감면받았다고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농특세, 이거 부과되는 거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표가. 그러면 재산세하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세목을 일단 암기 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암기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가세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재진이. 종부세는요, 사람 이름 부르듯이 종농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름이 혹시 성함이 재진, 뭐 박재진, 이재진, 김재진 하여튼 재진이신 분 없습니까? 희한하네. 올해는 없네. 하여튼 재진이라는 분이 없다. 이 그렇게 뭐 귀한 이름은 아니고 이거 흔한 이름인데, 제 동창 중에 동창 명부를 보면 이재진, 김재진, 박재진, 뭐 한재진 다 있습니다. 근데 없단 말이죠.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산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목은 부과되는데, 재진이니까 몇 프로요? 20%. 재산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재산세액 20%로. 재산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목은 종농,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농특세가 종농 2니까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되는 부가세목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뒤바꿔내요. 재산세 부가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고 바꾸거나, 종부세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고 바꿔요. 아니고, 재산세는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 없어요. 예전에 지방소득세가 10% 부가세목을 부과되는데, 지금은 여전히 함께 신고 납부는 하고 있지만 독립세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목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면받았을 때만 농특세가, 소득세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없고요. 감면받았을 때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가세목을 외웁니다. 저를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요거 좀 금방 본 걸 갖다 복습하는데도 꼭 이렇게
헌팅하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치. 자기 자신을 믿으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봅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어떤 게 부과되느냐?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세금이 없다고 했을 때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또 감면세 20%로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등록면허세, 다시요. 뭐만 부가세로? 지방교육세만. 재산세, 부가세목은 암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종부세는 농특세가 종농2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 예외적으로 감면받았을 때만 감면세가 20%로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하여튼 부과될 때는 항상 뭐가 부가세로 부과돼? 농특세가, 농어촌특별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시고, 자, 제3절 지방세 용어정의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시고 32페이지 나와 있는 일부 용어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또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거고, 일단 33페이지, 자, 그 17번에 법정 신고기한 있죠? 예.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이 신고기한은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별 표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5, 6월 달에는 바로 그냥 신고기한 쭉 한번 훑고 지나갈 건데, 아직까지는 3, 4월까지는 자, 신고기한 강론에서 다 배운 다음에 볼 거고, 공부했던 분들은 쭉 신고기한을 반드시 세목별로 정리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신고기한 언제를 납부기간으로 하느냐, 납기 이런 거는 상식처럼 반드시 꼭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했던 분들은 쫙 훑어보면서 신고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용어를 처음 오신 분들은 굳이 뭐 알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모르는 말은 나중에 다 배우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22번 납세고지서 나오고 34페이지 넘기니까 그 표에 납부기간이 나옵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법에서 정해진 납부기간 있죠? 이것도 무조건 상식이죠. 무조건 상식 별 표시하시고 무조건 상식이고,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나중에 공부했던 분들은 쭉 한번 훑어보면서 납기를 자 반드시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요. 처음 온 분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자,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것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35페이지 오른쪽에 34번 면세점, 35번 소액증수 면제도 반드시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얘네들은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고, 소액증수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작년에 나왔고, 면세점에 관한 것은 재작년에 나왔고, 그래서 상식처럼 이건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34, 35에 별 표시를 하시고,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면세점, 자, 봅니다. 보시니까 과세표준 금액이요. 이거 면세점은 말 그대로 세금을 면해주는 점이에요.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아이고. 왜 더럽게 그러냐고요? 미만으로 바꾸면 틀리다고 그랬죠, 제가? 미만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과세표준이에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의 동그라미고, 과세표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의 사각형 이하에, 자, 여기에 동그라미요. 자,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면세점 적용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취득세요.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가격이에요. 그래서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딱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내가 취득한 물건이 딱 50만 원이다, 취득 가격이.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 과세하지 않아요. 재작년 시험에 나온 게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오, X요. X입니다. 100만 원인 경우에 부과잖아요. 무조건 과세입니다. 100만 원 아니라 얼마? 50만 원이 면세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참고적으로, 자, 주민세라는 세금은 제3분과 종업원분, 나중에 배우지만 균등분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제3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듣고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데, 그럴 때 제3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 330
10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장. 그래서 330제곱미터 한 100평 정도 되는 사업장이죠.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는데 면적 나왔다. 면세점에서. 잘 몰라도 세목 이름은 몰라도 면세점에서 면적 나온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종업원분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인데 역시요. 이것도요. 근데 종업원분 주민세가 이게 개정이 됐어요. 2016년 개정세법인데요. 여태까지는 사업소의 그 종업원 수 50명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종업원 수에 따라서 부과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는데 275만 원. 자,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바꿨어요. 그래서 급여로 바꿔가지고 자, 이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왜냐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그죠. 고용이 지금 굉장히 고용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인원수 50명, 51명 쓰고 있던 사업장이 뭐야 이거 50명이면 지금까 한 명 잘라. 그리고 저 50명 니네들이 한 명 저 몫을 좀 더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인원수에서 바꿨어요. 인원수 50명에서 얼마로 바꿨냐? 요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으로 바꿨습니다. 급여 총액으로 바꿨어요. 자, 급여 총액이 요거요. 275만 원으로 자, 바꿨습니다. 기준이 면세점. 275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275만 원. 근데 시험에서 275만 원을 300만 원을 바꾸거나 뭐 250만 원을 바꿔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적어 놓고요. 하여튼 면세점 취득세, 취득 가격 얼마?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 요거 미달의 동그라미요. 이하로 바꾸면 틀려요. 미달할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몇 푼 안 되는 거 소액 징수를 뭐 한다? 면제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시면 36페이지 봅니다. 면세점 적용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다 밑줄입니다.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요. 내용 똑같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얘들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요. 그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일 때는 징수해야 하네요.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딱 세액이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합니다. 2,000원 빼고 그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6번에 특수관계인 나왔는데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뭐 등등 그런 자들이에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건데 뭐 줄긋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뭐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수관계인의 친족관계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세요. 우리 회사의 종업원은 나하고 특수관계자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사의 종업원과 나는 특수관계자겠어요? 아니겠어요? 특수관계자지. 내 말 안 들으면 다음에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바로 이건데 특수관계자지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우리 회사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 배우자가 있다고 그래요. 종업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회사 종업원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나하고 특수관계자겠어요? 아니겠어요? 특수관계자입니다. 아유, 그 친족이 그 종업원의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나의 말을 안 들어? 에? 내가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바로 그 남편은 바로 그냥 다음에 그냥 무조건 꼬투리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1순위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다 특수관계자입니다. 경영 지배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경제적 연관계가 있거나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37페이지 제4절 부동산 관련 조세 이론입니다. 자, 여기 어떤 건지 봅니다.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시험 범위로 합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그랬을 때 요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 요건 그냥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그 얘기 드렸나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얘기했는데 곤장 맞는 얘기 해드렸죠? 그 매트리스, 자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그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시리즈 2탄입니다. 여러분. 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배를 타고 그 항해를 하다가 난파를 당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딱 3사람만 어떤 섬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요. 그랬는데 거기가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고 식인종들한테 결국은 잡혀가게 됐습니다. 3사람이 묶인 채로 식인종 추장 앞에 잡혀가서 착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식인종 추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니네들한테 미션을 주겠다. 지금부터. 이 미션을 수행하다가 울거나 웃으면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사람한테 일단 니네들이 숲으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숲으로 뛰어가서 개인적으로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 10개씩만 따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숲으로 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 사람이 제일 먼저 동작 빠르게 등치가 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과일을 잘 땄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서 어떤 걸 따왔냐면 사과 10개를 따왔습니다. 미션이 어떤 거냐면 우리 큰 볼일 보는 데 있죠.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2번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좀이라도 빨리 저기 하려고. 자, 큰 볼일 보는 데다가 사과를 밀어넣습니다. 하나, 2개, 3개 막 우거지로 밀어 넣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막 울어버렸어, 미국 사람이. 그래서 잡혀 먹었습니다. 2번째 숲에서 뛰어나온 거 한국 사람이 뛰어나왔는데 한국 사람이 뭘 갖고 나왔냐면 딸기 10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가뿐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10개째 딱 넣고 있었는데 이 사람 가만히 그냥 있다가 숲을 보고 이 사람 갑자기 막 웃음을 터뜨려가지고 잡혀 먹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미국 사람이 한국 애를 만나, 야, 나는 그 사과 그거 저 10개 넣다가 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땅 갖고 오는데 10개 갖고 나갔다. 너무 아파가지고 난 울다가 죽었는데 너는 그까이 있고 얼핏 보니까 딸기 넣고 있는 것 같던데 왜 그거 좀 참지 왜 웃다가 죽었냐. 그러니까 뭐였냐면 자 보세요. 가뿐하게 그냥 멍하니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10개장 딱 넣고 있는 데 있잖아요. 저 숲을 보니까 일본 놈이 되따이 큰 수박 들고 오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코드가 이게 전달이 안 되는구만, 이게.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게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데. 저 같은 간에 별로 성공 못한 것 같습니다. 자, 3탄 계속됩니다, 나중에. 자, 여러분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부동산 관련 우리 조세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 보유 이용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공부하잖아요. 그럴 때,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요. 일단 딱 2가지만 알면 돼요. 일단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예요. 상속증여세도 그러던데 생략하고 딱 2가지만요. 그 다음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아까 여러분이요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세금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 까먹더라도. 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요. 그래서 재산세처럼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둘 다 재산 보유세입니다. 재산 보유세고 자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국세 중에서 대표적으로 재산 보유세고요.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자, 취득과 보유, 양도, 자,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일단 먼저 이거를 머릿속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요?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에는 근데 세금들을 보면요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뭐 보유에도 부과되고 양도에도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만 따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자,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자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시 자 봤을 때 동시부가 된 애들인데요. 자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과 보유에 이거 좀 분필 좀 갖고 가야 되겠네. 자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그래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 일단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과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가 그래요. 지방소득세, 법인세가 그렇습니다. 자, 법인세도 그런데 생략하고 종합소득세예요. 법인세도 그런데 저는 빼겠습니다. 종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 그렇습니다. 공부했던 분들은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처음 온 분들은 일단 편하게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인지세가 그래요. 인지세는 자,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입니다.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그 다음에 취득과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농어촌 특별세하고요, 농특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농특세, 부가가치세요. 여러분 봅니다. 일단, 자, 이걸 먼저 안 다음에요. 자, 세목들 아직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딥다 한번 대충 외우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왜 그런지를. 자, 일단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립니다.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자, 이걸 사진처럼 찍으세요. 보유와 양도에,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래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 다 끼는 애가 있어요.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농부가 그래요. 농부가 오지랖 넓게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뭐 동네 일이면 다 참석하고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취득과 보유, 양도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농부. 그 다음에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의 동시가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자, 다 끼는 애 어떤 애? 농부. 이렇게 한번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그럴 때 우리가요, 이 취득과 부동산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동시부가 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과세,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과세 하는 조세, 유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상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통이라는 것은 보세요. 유통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잖아요. 취득하면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소유권 가죠. 왔다 갔다,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유통이죠. 그래서 유통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라고 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상대적인 개념이 뭐예요? 보유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봅니다. 제4절 부동산 관련 조세 이론 유통과세요. 자, 읽어보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 등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됐을 때 과세하는 것을 유통과세라고 합니다. 말뜻만 짐작하시면 돼요. 정확히 외울 것은 아니고. 어떤 게 그렇냐. 취득 단계와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그렇습니다. 취득하면 소유권 오고 양도하면 가니까.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시에만 부과된다고 그랬지 아까? 자, 상속 중에서도 그렇지만 빼놓고요.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고 그랬죠? 여기 나와 있고.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니까,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세는 농부니까, 그죠? 여기 나와 있죠? 모든 단계 다 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취득 단계에 부과됩니다.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자,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얘네들 양도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만,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인지세 나왔고요. 농어촌 특별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농부니까 다 끼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부가세일 때 소득분 이렇게 나왔었어요. 소득분이란 말을 지워버립니다. 소득분이란 말을 지우고 그냥 지방소득세. 예.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란 말 지우고 지방소득세입니다. 어딘지도 몰라 양가로 2번에서 지금 위에 01 유통과세에서 양가로 2번 세목에서 동그라미 2번 양도 단계에서 두 번째 줄에 소득분 지방소득세에서 소득분 지우고 지방소득세. 예.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과세 봅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일단 세목을 봅니다. 양가로 2번. 재산세, 종부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거기 소득분, 법인세 옆에 소득분 지방소득세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소득분을 지워요. 지방소득세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 얘네들은 보유와 양도에 동시에 부과되죠. 그러니까 보유에도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 보유할 때 부과되는 건데 필요 없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에 부과되니까 여기 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별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자 얘는 다 부과되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농부니까 오지랖 넓게 다 끼니까. 그리고 인지세 지워버립니다. 인지세는 거기 지우세요. 보유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에 부과되는 거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지세 지우시고요. 그래서 농부 오지랖 넓게 다 끼니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시험에서는 우리 최근에도 재작년에도 나왔었어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로 옳게 짝져진 거 골라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시험에서는 다음 중 뭐 부동산 보유자가 보유시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골라봐라 나오기도 하고,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데, 재작년에 이건 아주 가끔 나오는 건데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독립한 문제로 물어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게 여러 가지 또 응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박스를 봅니다. 박스를 보니까 부동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나와 있죠. 그럴 때 동그라미 안에 취득 단계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통과세. 양도 단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통과세하는 조세고,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그 다음에 중간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보유과세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위에 쪽에 보니까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동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농부, 자 오지랖 넓게 다 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꼽살이라고 해요. 지방소비세라는 세금 안 중요한데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나오는 애인데,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받아요. 우리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그 부가가치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부가가치세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받은 것의 일부를 자 지자체 수입으로 보내주거든요. 그것을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항상 독자적으로 징수 못하고 부가가치세 받아놓으면 거기 꼽살이 껴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항상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다닙니다.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 꼽살이 이렇게. 그래서 예, 농부 오지랖 넓게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닐 때 농부지. 예, 지방소비세도 하여튼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취득부 양도 다 끼는 애는 어떤 애냐? 농부지. 이렇게 여러분 동그라미에서 알아두시고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라고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 단계 동시 부과되는 세금, 그 소득분 지방소득세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분이란 말 지우고 그냥 지방소득세만. 지방소득세하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옆에다가 한 가지 추가하고 뭐요? 종합소득세.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종합소득세.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단계와 보유 양도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들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부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동시 부과되는 애들,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애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도 그렇지만 알 필요 없고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부 양도 오지랖 넓게 다 끼는 애 어떤 애? 농부지. 농부.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화이론 들어가서 또 저렇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계속 제가 저 내용을 상기시켜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자, 넘어가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조세 총론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세 총론 강의를 듣기 전에는 유통과세가 저런 거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보유과세가 보유할 때는 지금 저런 애들이구나 이렇게 한번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자, 쭉 넘어가셔가지고 자, 어디로 가시냐면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추상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요, 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요 내용들을 자 설명하기 전에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일단 징수 방법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 어디로 가시냐면 56페이지 03번에
징수 절차예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 절차. 제가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머릿속에 항상 머릿속에 구조, 강론에 들어가서도 이 징수 절차가 머릿속에 딱 항상 제가 설명드린 그림이 이 흐름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응용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직접적으로도 중요하고 간접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느냐?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쉬었으면 하는 표정이 역력한 표정으로 날 보시는데 쉬겠습니다. 예, 자, 잠깐 쉬겠습니다.